첫 데이트 11번, 4개월. 모두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남자들이 왜 여자 관계에서는 계속 실패하는지, 왜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세 가지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빅터, 가명라고 부를 한 남성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빅터는 43세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11번의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끝이 안 좋았습니다. 말다툼, 모욕, 그리고 차단당하는 것으로 끝났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도 잘하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매번 망가집니다. 마지막 여자는 화를 내며 나가기 전에 저보고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 이모셔널리 어너베일러벨이라고 하더군요. 그 전 여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고, 그 전 여자는 제가 지루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건가 싶지만 도대체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빅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류의 편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똑같은 단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남자들 말입니다. 수백 건이 이런 사연들을 분석한 끝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운이 나쁘거나 근본적으로 망가져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세 가지 함정에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정 1. 행복의 약속, 더 프라미스 오브 해피니스. 남자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아름다운 여자가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고 자신의 경계, 바운더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함정 2. 역전, 더 리버셀. 남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관계에 들어갔다가 결국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함정 3. 관대한 천사, 더 제너러스 에인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이 앙드레를 어떻게 완전히 파괴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다른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빅터의 이야기, 행복의 약속. 빅터의 세 번째 데이트 상대는 마리나였습니다. 마리나는 방에 들어서면 누구나 쳐다볼 정도로 눈부신 여성이었습니다. 빅터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내향적입니다. 조용한 환경, 작은 카페, 공원 산책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식당은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클럽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도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줘. 근데 도심에 새로 생긴 라이브 DJ가 있는 그 루프탑 바에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빅터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제안의 모든 것이 그가 즐기는 것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했죠. 그녀를 팔짱 끼고 그 루프탑 바에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트 당일, 마리나는 40분이나 늦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교통체증 탓만 했습니다. 빅터는 평소보다 3배나 비싼 술을 홀짝이며 혼자 앉아 있었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돈 내고 고생하기, paying to suffer 말입니다. 마침내 마리나가 도착했지만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러 일어났고 아는 사람을 보고는 10분씩 수다를 떨러 갔습니다. 그녀는 물 만난 고기였고 빅터는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마침내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조용하네요. 원래 이렇게 지루한 사람이에요. 빅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았던 좌절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말을 뱉었고 그녀는 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돈을 던져두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를 차단했습니다. 빅터는 그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었다고요.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가 보지 못한 것은 그 재앙에서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판을 짠 겁니다. 빅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데이트도 시끄럽고 비싼 곳을 좋아하는 또 다른 미녀와 했으니까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환상이 있습니다. 빅터는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다. 미녀는 드물다. 내가 미녀와 함께할 수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하지만 매력은 호환성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당신과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거나 같은 것을 즐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빅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쁜 얼굴이 다른 것을 제안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다 버렸습니다. 함정은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줄 무언가를 쫓느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려는 남자의 태도가 바로 함정입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내향적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시끄러운 곳을 싫어한다면 좋아하는 척하지 마세요. 올바른 여성은 당신에게 자신을 배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드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여성은 수백만 명이지만 매력적이면서 당신의 본 모습과 호환되는 여성은 훨씬 적습니다. 호환성 없는 아름다움은 빅터가 겪은 결말, 즉 차단당하고 좌절하고 예로워지는 길로 이끌 뿐입니다. 디미트리의 이야기, 역전. 디미트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41세, 갓 이혼했고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혼으로 아파트를 잃고 작은 방을 빌려 살며 재정을 복구하려 애쓰고 있었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옥사나를 만났습니다. 옥사나는 38세였고 10대 아들이 있었으며 중요한 건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 2개, 좋은 위치, 대출도 다 갚은 집이었죠. 디미트리는 기회를 봤습니다. 옥사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 주거 문제는 해결된다. 둘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개월 만에 디미트리는 사실상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별표 역전 별표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사나의 아파트는 손볼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리들이었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부서진 선반 같은 것들요. 디미트리는 손재주가 좋아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가 커졌습니다. 욕실 타일 교체, 오래된 주방 가전 교체, 발코니 개조까지. 디미트리는 주말마다 그녀의 아파트 공사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돈은 자재비로 들어갔고 에너지는 공사에 쓰였으며 자유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디미트리를 존중하지 않는 10대 소녀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했고 학용품, 옷, 결국엔 노트북까지 필요로 했습니다. 옥사나는 디미트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암시했고 디미트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왔습니다. 2년 후 디미트리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옥사나의 관리인이자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돈을 들여 한 리모델링은 그녀의 자산 가치를 올려줬지 그의 순자산을 올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디미트리는 빈손으로, 아니 빈손보다 못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재정을 위해 자신의 재정 회복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속받은 시골 별장이 있는 여자를 만났죠.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5년 동안 그 별장을 수리했습니다. 지붕, 울타리, 정원, 모두 그의 돈과 노력으로요. 헤어졌을 때 그는 빈손이었고 그녀는 가치가 뛴 부동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별표 별표 결핍, 니드, 별표 별표의 상태에서 관계에 들어가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당신을 이용당하기 쉽게 만듭니다. 여자가 악의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가 당신을 뻔한 해결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별표 별표 자원, 리소어스, 별표 별표이 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교훈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세요. 별장을 원하면 돈을 모으세요. 결핍이 아닌 온전함의 위치에서 관계를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일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가?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의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의존성은 착취당하기 마련입니다. 앙드레의 이야기, 관대한 천사. 이제 가장 위험한 함정,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함정입니다. 앙드레의 이야기는 왜 초반의 극단적인 관대함이 축복이 아니라 별표 별표 적신호, 레드 플래그, 별표 별표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앙드레는 39세였고 2년 동안 솔로였으며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줄리아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줄리아는 특별했습니다.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첫 데이트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가 문자에서 언급했던 책이었습니다. 사려 깊고 개인적인 선물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그에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장을 봐서 그의 아파트로 풀코스 요리를 했습니다. 아파트엔 맛있는 냄새가 났고 분위기를 위해 캔들까지 챙겨왔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때는 지난번에 그가 추워하는 걸 봤다며 스웨터를 사왔습니다. 그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외우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필요를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앙드레는 무관심하고 밀당만 하던 여자들을 만나다 압도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죠. 2달 만에 그들은 독점적인 관계가 되었고 4개월 만에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으며 8개월 만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닫혔습니다. 선물은 사라졌고 기대치는 폭발했습니다. 달콤한 문자는 관심에 대한 요구로 변했습니다. 그의 필요를 예상하던 여자는 이제 매일 늘어나는 듯한 자신의 요구사항 리스트를 들이밀었습니다. 앙드레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자신이 거의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누군가에게 법적, 재정적으로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애 과정이 너무 강렬하고 빠르고 압도적이어서 그는 기본적인 질문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진짜 잘 맞는가? 아니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취해 있는 건가? 2년 후 힘든 이별을 겪고 앙드레는 양육비를 내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속도가 바로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빨리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2주 만에 그렇게 헌신할 만큼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앙드레가 경험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별표 별표 캠페인 별표 별표이었고 캠페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대한 천사 함정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 즉 진정으로 이해받고 보살핌받는 느낌을 악용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누군가 초반부터 관심과 관대함을 퍼부으면 인위적인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야 할 시기보다 더 빨리 연결된 느낌을 받고 신뢰를 얻기도 전에 신뢰하게 되며 평가하기도 전에 헌신하게 됩니다. 법칙은 간단합니다. 사실이라기엔 너무 좋아 보이면 too good to be true, 속도를 늦추세요.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은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어떤 의제를 쫓고 있거나 건강한 속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몇 번의 사려 깊은 선물로 당연시되는 게 아닙니다. 유용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그 관대함이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만약 망설여진다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선물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초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결론, 당신이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경우에 남자는 진정한 호환성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의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빅터는 외모, 디미트리는 실용적인 이점, 앙드레는 관심이 주는 기분 좋은 느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별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별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남자는 처음부터 보였던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정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논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략이 아닙니다. 매력은 계획이 아닙니다. 욕망은 실사가 아닙니다. 데이트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환성, 공유된 가치관, 일치하는 목표,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시오. 보기 좋은 것이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말고 장기적인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거 문제든 외로움이든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강자의 위치에서 데이트하십시오. 초반의 관대함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고마워하되 그것 때문에 헌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일찍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첫 데이트에서 느낌이 안 좋으면 본능을 믿으세요. 나쁜 데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나쁜 결혼 생활에서 걸어 나오는 것보다 무한히 쉽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갈등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것이 성격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빅터는 여전히 호환성 대신 아름다움을 쫓는 법을 버리지 못해 실패하고 있습니다. 디미트리는 천천히 삶을 재건했지만 그 교훈을 얻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앙드레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조금만 천천히 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이 남자들은 멍청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욕망을 정확히 낚아채도록 설계된 함정에 빠진 남자들일 뿐입니다. 함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산을 통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가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들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관계에서 성공하는 남자들은 운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별표 필터링 별표를 더 잘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틀린 파트너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니 올바른 파트너를 기다릴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되십시오. 무자비하게 걸러내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 인생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 보장된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만나는 모든 여자는 떠날 수 있고 모든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과 살아야 합니다. 함정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남자들만 잡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았습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은 이 세 가지 함정 중 어디에 빠져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남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